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6일을 마지막으로 꽤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김정은이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춘 뒤에는 공교롭게도 어떤 형태로든 도발이 감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허만섭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꼬박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예, 그 직전에는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8일 열병식 참석했고요. 12일에 방남 관계자들,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김영남 같은 방남 관계자들을 접견했고 삼지연 관현악단하고 같이 사진도 찍은 모습이 나왔고요. 16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어떤 생일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참배를 한 건데요. 이거 외에 이제 또 평양에서 좀 민생 행보를 2번인가 한 거, 이거 외에는 전혀 지금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이 순간순간 저렇게 잠적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다리 다쳐갖고 종적을 감췄던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긴 했었죠. 그렇죠. 신체상 아마 부상을 당했는지 발목을 이제 졸뚝거리면서 그때도 이제 좀 장시간 안 나타났고 심지어 제일 많이 안 나타난 때는 이제 40일까지 안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정치 군사적인 큰 행동을 할 때 주로 또 그렇게 안 나타난 적도 있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게 아닌가. 어떤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이 지도자가 지금 올해 신년사, 2018년 신년사를 제외하고 작년 신년사 때만 보더라도 이 행동과 말에서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미숙한 점이 많다. 좀 더 학습을 깊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학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남북 대화, 정상급 대화를 준비한 어떤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그래요? 보이는데요. 2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사를 한 걸 보면 네. 열병식을 제외하고는 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무계도 열차도 늦은 밤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밤에 했고요. 네. 또 이 방남 김여정이라든지 이게 방남 관계자들도 실내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좀 자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 괌에 있던 B1B 랜서가 아무도 모르게 이 북한 접경 지역까지 한번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수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준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공개, 특히 네. 밝은 대낮에 움직이다 보면 경호 인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동선 파악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늦은 밤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금수산 궁전을 갔을 때가 늦은 밤이었는지 그때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들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점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0시에 자정에 갔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실내라서 밝지만 0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군요. 네. 자, 2월 16일이면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0시 안 갔을 겁니다. 네. 우리가 통상 보면은 0시에 북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묘소에 참배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폭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0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 기간 중이니까 절대 그때는 나를 쏠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0시에 가고 0시도 갔다가 또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한 13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는
현재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고민스러울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놨는데 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을 자꾸 내놓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회담도 현재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현재 고민스러운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북미 대화를 어떻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부터 좀 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묘수 풀이를 할 것인가 상당한 그 장고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과거에 잠적을 했다가 또는 공개 활동을 하는 그 반복을 할 때 침묵을 했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도발을 했었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과거 행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정은의 상황은 저 과거의 행적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라고 지금 여기 패널들께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물론 도발 준비도 가능성은 있지만 안 소장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종국 실장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뭘 얻을지 지금 협상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허만숙 차장도 지금 손을 드셨는데. 네. 지금 이 북한에서 최근에 뭐 의문의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했는데요. 근데 의문의 화재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되지 않은 화재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네. 하여간에 근데 이 만약에 뭐 참수 작전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김정은이 뭐 참수 작전을 통해서 만약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뭐 미국에 의해서 네. 김정은이 제거가 됐는지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수 작전을 하더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친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력 자산들이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어떤 그 규모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지금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직후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면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전쟁이 없는 그 부분이 이제 무효가 되는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김영철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북미 대화를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핵 보유 국가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겠다라는 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미국을 설득시킬 것인가 문재인 네. 정부는 둘째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큰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단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에서 어떤 협상에 나설지 그 묘수를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참수작전이 실시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참신한 의견으로 남북대화에 어떤 학습을 하고 있겠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최근에 김정은이 철통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호원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참수작전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참수작전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재정 압박으로 상당히 지금 통치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게 뭔가 인민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리더들이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분란을 지금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따라서 이제 과거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처형될 때도 자기 직은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총사령에 처해졌는데 김정은이 또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까이에 이렇게 자기 친위대를 두고 호위사령부나 이런 병력들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은 혹시 가까이에서 뭔가 고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위사령부나 이게 주변 병력을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어떤 군부의 반란, 지금 군부가 상당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구테타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친위 부대들을 늘리고 증강하는 것이지 단순한 이유에서 저렇게 증강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멀리 움직이거나 그런 일도 없고 모든 걸 평양에서만 해결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참수작전이나 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뒀더라면 경호부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 그러네요, 또. 미사일로 날아와서 위에서 때리는데 네. 뭐 주변을 아무리 경호한다고 해도 경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네, 봉기를 안철 걱정하는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북 제재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민들 불만, 이 군부의 불만이 상당히 좀 고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뭔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경호부대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루마니아가 아까 우리 안찬일 그 박사가 얘기했듯이 루마니아가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하고 북한하고 엇비슷한다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루마니아는 이제 그 차우세스크를 지키는 친위대는 굉장히 보급이 좋았고 네. 일반 그 군대는 정말 보급이 나빠가지고 엄청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네. 현재 호위사령부는 상당히 보급이 좋습니다. 네. 김정은을 경호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개 여단을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막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상당히 보급이 좋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군대는 김정은이 현재 밥도 못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 귀순병사 3명 전부 다 그렇죠. 배가 배고파서 고파서 탈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명 중 7명이 탈북을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일반 그 군대하고 이 김정은을 호위하는 군대 간에 상당한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김정은은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호위부단을 많이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가 권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2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두려워서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숨은 상황에서도요. 또 미국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또 강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지금 제재와 압박만 광적으로 달라붙는 트럼프 패의 처지가 가긍하기 짝이 없다. 가긍하기가 불쌍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도 그래도 미국을 향해서 저는 제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손을 드느냐, 대화에 나가느냐, 뭐 맞서서 싸우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 김영철이 와서 이번에 평창이나 다 둘러보면서 야, 우리가 도저히 싸울 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걸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전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저건 이제 내적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군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발언이지 실제 국제 무대를 향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허장성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제재와 압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북핵과 미사일에만 광적으로 달라붙는 이 김정은 폐의 처지가 가긍하기 짝이 없다. 아 그렇게 뭐 하니까 단어 몇 똑같이 개만, 되네요.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이 본인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네. 실제 이 대화가 아니라 이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지도 모르는 이 트럼프 이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압박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조금 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저희 앞부분에서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전략 자산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두문불출하면서 요즘 뭐 하고 있나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고 뭘 얻을지 지금 협상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허만석 차장도 지금 손을 드셨는데, 네. 지금 이 북한에서 최근에 뭐 의문의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했는데요. 근데 의문의 화재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되지 않은 화재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네. 하여간에 근데 이 만약에 그 뭐 참수 작전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김정은이 뭐 참수 작전을 통해서 만약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뭐 미국에 의해서 네. 김정은이 제거가 됐는지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수 작전을 하더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친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력 자산들이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어떤 그 규모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지금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직후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면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전쟁이 없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김영철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북미 대화를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핵 보유 국가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겠다라는 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미국을 설득시킬 것인가 문재인 네. 정부는 둘째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큰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일단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에서 어떤 협상에 나설지 그 묘수를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참수작전이 실시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참신한 의견으로 남북 대화에 어떤 학습을 하고 있겠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최근에 김정은이 철통 경계를 강화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영시에 자정에 갔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실내라서 밝지만 영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군요. 네. 자, 2월 16일이면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영시 안 갔을 겁니다. 네. 우리가 통상 보면은 영시에 북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그 묘소에 참배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폭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 기간 중이니까 절대 그때는 나를 쏠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영시에 가고 영시도 갔다가 또 발표까지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한 13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는 현재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현재 어떤 점이 그렇게 고민스러울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놨는데 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정상회담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을 자꾸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회담도 현재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현재 고민스러운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북미 대화를 어떻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어떻게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부터 좀 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묘수 풀이를 할 것인가 상당한 그 장고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과거에 잠적을 했다가 또는 공개 활동을 하는 그 반복을 할 때 침묵을 했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도발을 했었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과거 행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정은의 상황은 저 과거의 행적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라고 지금 여기 패널들께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물론 도발 준비도 가능성은 있지만 안 소장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국 실장께서는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호원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참수작전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참수작전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재정 압박으로 상당히 지금 통치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게 뭔가 인민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리더들이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분란을 지금 걱정할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따라서 이제 과거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처형될 때도 자기 직은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총사령에 처해졌는데 김정은이 또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까이에 이렇게 자기 친위대를 두고 호위사령부나 이런 병력들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은 혹시 가까이에서 뭔가 고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위사령부나 이게 주변 병력을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어떤 군부의 반란, 지금 군부가 상당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구테타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친위 부대들을 늘리고 증강하는 것이지 단순한 이유에서 저렇게 증강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멀리 움직이거나 그런 일도 없고 모든 걸 평양에서만 해결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참수작전이나 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뒀더라면 경호부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네요 또. 미사일로 날아와서 위에서 때리는데 네. 뭐 주변을 아무리 경호한다고 해도 경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봉기를 네, 안철 걱정하는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북 제재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민들 불만, 이 군부의 불만이 상당히 좀 고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뭔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경호부대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루마니아가 아까 우리 안찬일 그 박사가 얘기했듯이 루마니아가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하고 북한하고 엇비슷한다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루마니아는 이제
그 탑서시크를 지키는 친위대를 굉장히 보급이 좋았고 네. 일반 그 군대는 정말 보급이 나빠가지고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네. 현재 호위사령부는 상당히 보급이 좋습니다. 네. 김정은을 경호하기 때문에 거다가 2개 여단을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막 자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6일을 마지막으로 꽤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김정은이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춘 뒤에는 공교롭게도 어떤 형태로든 도발이 감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허만섭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꼬박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예, 그 직전에는 그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월 8일 열병식 참석했고요. 12일에 그 방남 관계자들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김영남 같은 방남 관계자들을 접견했고 삼지연 관현악단하고 같이 사진도 찍은 모습이 나왔고요. 16일에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정일 전 그 위원장의 어떤 생일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참배를 한 건데요. 이거 외에 이제 또 평양에서 좀 민생 그 행보를 2번인가 한 거. 이거 외에는 전혀 지금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이 순간순간 저렇게 잠적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다리 다쳐갖고 종적을 감췄던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긴 했었죠. 그렇죠. 뭐 신체상 아마 부상을 당했는지 발목을 이제 졸뚝거리면서 그때도 이제 좀 장시간 안 나타났고 심지어 제일 많이 안 나타난 때는 이제 40일까지 안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정치 군사적인 큰 행동을 할 때 주로 또 그렇게 안 나타난 적도 있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게 아닌가. 어떤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이 지도자가 지금 올해 신년사, 2018년 신년사를 제외하고 작년 신년사 때만 보더라도 이 행동과 말에서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미숙한 점이 많다. 좀 더 학습을 깊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학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네.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남북 대화, 정상급 대화를 준비한 어떤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그래요? 예, 보이는데요. 2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사를 한 걸 보면 네. 열병식을 제외하고는 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무궤도 열차도 늦은 밤에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밤에 했고요. 네. 또 이 방남 김여정이라든지 이게 방남 관계자들도 실내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좀 자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 괌에 있던 B1B 랜서가 아무도 모르게 이 북한 접경 지역까지 한번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수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준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공개, 특히 네. 밝은 대낮에 움직이다 보면 뭐 경호 인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동선 파악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늦은 밤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금수산 궁전을 갔을 때가 늦은 밤이었는지 그때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들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에 점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